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회계와 이제 공동주택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죠? 자, 공동주택 회계는 회계가, 기업 회계의 회계가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회계가, 그죠? 요 정도 이렇다면, 공동주택 회계는 요런 것 같아요. 그죠? 기업 회계가 요만큼이면, 요 나머지는 결국 입주자 등과 관련된 부가의 문제란 말씀을 드려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 공동주택 회계라는 거는, 그죠? 회계 따로, 자, 그냥 기업 회계처럼 개선 과목을 설정하고 계속성을 유지해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관리 비용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다른 게 있죠. 뭐냐면 부가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 자, 회계 처리는 관리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별로 하는 것이고, 그죠? 부가는 부가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부가 항목 안에 부가 기준이 다른 게 있으면 부가 기준별 부가인데, 집집마다 부가 기준이 매달 집집마다 부가 기준이 다른 것,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사용료는 검침을 통해서 부가 기준을 입력해요. 그래서 검침을 하면 부가 기준을 입력이에요. 그 자료는 부가로 넘어가고, 부가를 마감하면 이 자료는 수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공동주택회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회계 따로, 그죠? 검침 부가 수납이 한 팀이에요. 그런 업무이다. 자, 조금만 이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기업회계에도, 그죠? 회계 처리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회계 처리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거래처랑 맞추죠. 채권 채무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거래처랑 채권 채무를 맞춰요. 소독업체, 뭐 승강기 관리업체 등과 같은 외부의 거래처랑 채권 채무를 맞추는 업무를 해요. 근데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 중에 이게 관리비라면 어때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세대에 부과시키잖아요. 부담시키고 그 돈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기업의 내부 안에 입주자 등이라는 내부의 말하자면 이해관계자가 있다. 거래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는 다른 거 없어요. 공동주택 회계라면 관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어때? 관리비용만큼 부과가 되어야 되고, 맞죠? 1번. 관리비용만큼 부과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만약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죠? 이 돈은 뭐예요? 수납해서 똑같이 빼기를 해줘야 되고. 맞죠? 요 두 개만 지킨다면, 뭐, 크게 이제, 무리 없는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부가 수납을 맞춰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록이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업회계에 비해서 아파트의 관리 비용이 말하자면 순환 구조가 훨씬 빠르잖아요. 기업회계라면 12월 31일에 1월 1일 전표를 사실 판단에 따라서 수정해도 되는데, 아파트라면 이게 이제 매달의 관리비가 부과되고 마감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전표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부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뭐 단정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가의 오류가 생겼을 때 이게 이제 회계 처리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회계 처리도 하고 부가에서도 막 신경을 막 써야 되느냐, 아니면 회계 처리는 안 하고 부가에서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시를 한번 적어보죠. 자, 10월의 전기료는 그죠? 1,0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8월 부과해서 그죠? 1동 101호에 20만 원의 전기료가 과대 부과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검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부가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비단 이제 전기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라면 다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회계에서도 뭘 해야 되고 부가에서는 별다른 거 없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부가에서도 뭘 해야 된다. 그죠? 또 하나는 자, 회계는 필요 없고 부가에서만 뭘 신경을 쓰면 된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자면 회계 처리. 자, 8월분의 부가를 10월 10일 그죠? 통장에 돈 줄 수 있어요. 환불할 수 있다고. 20만 환불했죠? 1등백1호에. 그럼 요 계정을 관리비랑 상관없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관리의 비용 계정을 쓰는 것입니다. 맞죠? 관리비용 계정 쓰죠. 잡손실 뭐 이런 계정 쓴다고요. 아니면 뭐 예비비 적립금 이런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관리비랑 관련 없는 계정을 쓴다. 쓰죠. 그러면 이게 관리비랑 상관없어요. 그냥 10월의 부가에서는 전기료를 얼마 부과하면 돼요. 1,000만 원.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10월 31일 관리비가 전기료 하나만 있다면 대변의 관리비 수익은 얼마? 1,000만 원. 그죠? 차변의 야는 미부와 관리비가 되죠. 말하자면 그지? 월말에 관리비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 관리비를 부과할 때 별다른 뭐 있는 자료 그대로 별다른 애를 안 써도 된다.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환불을 해주죠. 역시 환불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는데 이게 이제 10월분의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기료의 가대부가이므로 그죠? 돈 내줄 때 그냥 전기료로 계정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전기료 계정을 써요. 그죠? 그럼 10월 자 그럼 우리가 관리비 부가명세를 작성하고 부과를 해보면 10월의 전기료는 결론적으로 어때? 고지의 1,000만 원과 환급액의 회계치란 20만 원을 포함해서 그냥 1,020만 원 있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20만 원은 어때요? 공용전기료에서 더해지겠죠. 공용전기료에서 더 부과될 거예요. 뭐 그래도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분계는 10월 31일로 분계는 관리비 수익이 얼마? 1,020만 원이 되고 미부와 관리비가 1,020만 원으로 회계처리 되어지는 거죠. 뭐 꼭 집어 얘기하자면 이번 달 전기료랑 실제의 부가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요 정도는 매달에 반복된 업무니까 뭐 별다른 애를 안 쓰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용을 이게 전기료를 과대 배부했으니까 말하자면 이달 8월 달에는 결국은 이제 그 세대 그 달의 공용전기료가 20만 원 덜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10월 달에 이제 전기료를 부과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전기료로. 그죠? 회계처리 돼요. 그럼 이걸 자, 요때 전기료 계정을 쓰면 우리가 관리비 부과할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 측면에서 부가에서 별다르게 신경 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회계 처리도 하고 부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는 10월 31일 통장에 돈을 20만 원 그죠? 환불하면서 요 계정을 해당되는 비용 계정이 아니라 20만 원 해당되는 비용 계정이 아니라 뭘 쓰느냐 하면 임시 계정을 쓰는 거예요.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을 쓰는 거죠. 그죠? 쓰고 그리고 10월의 전기료는 전기료 고지액 1,000만 원과 어때요? 가수금 야를 포함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1,020만 원. 역시 이런 경우에도 20만 원은 공통전기료에 더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리고 10월 31일 회계처리는 10월의 관리비 수익은 전기료 하나밖에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인데 실제로 부가액은 미부와 관리비는 실제로 미부와 관리비는 1,020만 원이거든. 맞죠? 그럼 20만 원은 뭐예요? 요걸 회계치란 요 계정을 정리하는 거죠.
가지금 계정을 썼으면 가지금을 정리하고 가수금 계정을 썼으면 가수금 계정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왜 제가 이제 뭐냐면 회계도 해야 되고 부가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 돈을 줬으므로 그죠? 환불했으므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의 전기료 회계의 전기료는 1,000만 원인데 부가는 1,020만 원을 해야 하므로 부가를 할 때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가의 문제잖아요. 8월분을 말하자면 8월분의 공동전기료가 덜 부과됐잖아요. 20만 원만큼. 세대에 부과됨으로써. 그죠? 그러면 8월분의 공동전기료 20만 원 덜 부과한 거를 어때요? 10월에 부과하는 거죠. 회계는 안 건들고. 뭐냐면 처음에 10월의 전기료는 그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냥 부과시키는 건데 요 안에 뭘 하냐면 자 전기 검침에서 뭐예요? 1동 101호의 전기료를 빼기 20만 원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어때? 결론적으로 공동전기료가 어때? 20만 원 더해지겠죠. 그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때요? 말하자면 세대의 전기 검침에서 20만 원 빼기 해주고 그만큼 공동이 자동으로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는 어때? 회계처리는 그냥 하는 일상대로 관리비 수익은 얼마요? 1,000만 원. 이부 관리비는 1,000만 원.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히 20만 원과 관련해서 회계에서 회계처리 할 게 없다. 부가에서는 8월분에 덜 부과된 공동전기료가 결론적으로 10월에 이제 더 부과되는 거죠. 또 하나 부가에 손대는 방법이 그냥 전기료를 그냥 포함해서 1,020만 원을 통째로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시키고 뭐 하냐면 1동 101호와 관련해서는 20만 원 덜 부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료를 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 자체를 덜 부과시키는 거지. 별도 금액 등록을 별도 금액을 얼마 빼기 20만 원을 그죠? 등록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이러면 어때? 그냥 전기료 말 1동 101호에 별도 금액 등록으로 20만 원 빼주는 이 돈을 그냥 전기료에 부과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회계 처리는 10월 31일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자, 10월 31일 회계 처리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0월의 전기료에 10월의 전기료에 위에 써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0월의 전기료에 전기료를 1,020만 원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 1동 101호에 101호를 별도 금액 등록해요. 관리비를 빼기 20만 원.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미부가 관리비는 얼마? 10월 31일 미부가 관리비는 1,000만 원인 거죠. 대변 관리비 수익은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 무슨 말씀이 되냐면 20만 원에 관련해서 회계에서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뭐 과대 부가이든지 과소배분이든지 뭐 이런 부가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관리비랑 관련이 있다면 맞아 나는 회계 처리도 하고 부가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회계 처리 없이 부가에서만 하겠다든지 뭐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업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부가의 문제라면 부가에서만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간단하지 않을까요? 관리비를 뭐 과대부가하거나 과소부가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판단을 요게 이제 회계의 문제인지 부가의 문제인지가 판단이 되면 아니면 회계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부가도 어떻게 되고 이런 뭐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게 부가와 관련된 상황을 오르려면 부가에서만 조정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은 비단 전기료뿐만 아니고 관리비와 관련해서 모든 상황에 이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신다면 업무가 훨씬 더 이제 명쾌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